네, 반갑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이정호입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미리 보고 그 발표 자료 순서대로 좀 질의 내지는 의견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원래 발표 자료하고 지금 현재 이철유 초장님이 발표한 거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발표 자료에 보면 5개국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등. 근데 2018년 대비 2050년 증가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67%라는 절대량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장 이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나 결국은 대규모 풍력 내지는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와야지 국가에서 정한 그런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규모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규모 투자들을 외국의 자본의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외국 투자자들한테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2050년도의 전원 믹스를 보면은 무탄소 전원이 88 기가와트 정도로 해서 디스패처블 전원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만으로 변동성을 충분히 커버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수급 안정화 측면에서 이제 송전망을 무한 확대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과대하게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전의 그런 지역 신호 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2050년 되면 70%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우리 신뢰도 전기 품질 유지 기준을 계속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력 산업 내지는 전력 당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뢰도 전기 품질 유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국 통합망으로 하나의 전력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좀 더 안정성 있는 전력망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러한 거대한 재생에너지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주체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내지는 관리 주체는 누구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철환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송전 계통과 배전 계통 간의 에너지 흐름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송전 계통 운영자와 배전 계통 운영자 간의 정보 전달 내지는 교환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송배전망 운영 내지는 전력망 운영에 대한 미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DMS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 발표를 봤을 때는 계속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전은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저렴한 전기요금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품질의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마치 소비자에게 휘발유처럼 싼 휘발유와 비싼 프리미엄 휘발유를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전기도 그런 프리미엄 전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싼 비용을 내서 비싼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